자, 지혜가 갈 때는 분속 60, 올 때는 같은 길을 분속 80으로, 올 때는 빨리 걸었고, 다녀오라고 한답니다. 지혜네 집에서 문구점 5곳 사이 거리를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고, 지혜가 문구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에 다녀와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여기가 지혜네 집이에요. 여기 문구점이라 합시다. 갈 때 시속, 분속 60. 올 때는 분속 80. 총 걸리는 시간은 문구를 사는데 10분을 포함하여 40분이니까 왔다 갔다 문구 사는 데까지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은 얼마 만에 갔다 왔다 해야 되죠?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표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작성해도 될 것 같아요. 작성합시다. 네, 됐고요. 두 사람은 나눴죠? 두 경우로 나누죠? 갈 때와 올 때. 뭘 구하는 문제냐면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갈 때 거리를 x, 올 때 거리 똑같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x가 되겠죠. 근데 갈 때 속력 60, 올 때 속력 80.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60분의 x 80분의 x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합쳐서 이내라는 뜻은 이하를 말하죠. 30분 이하. 단위가 지금 분으로 맞잖아요. 분속. 그럼 얘도 분이니까 30분 이하. 양변에 60과 80의 최소 매수 얼마인가요? 240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240. 곱하면 약분대가 얼마예요? 네. 10분을 더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40분에서 10분 빼는 거. 이거 왕복시험만 계산한 거예요. 총 40분인데 문구점에서 10분 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3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양변에 240을 곱하면 약분되고 얘는 4x가 남고 얘는 곱하면 3x가 남고 얘는 240 곱하면 얼마인가요? 7,200. 네. 그럼 7x가 7,200이니까 x는 대충 얼마예요? 1,200 네? 1,000 얼마? 1,028? 뭐 그렇게 된답니다. 대충 이 정도? 그럼 이 정도 거리 이하에 있어야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28 이하에 있는 게 누구예요? A, 그다음 D, E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어떤 물건에 원가의 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어요. 이 물건의 정가의 X%를 할인해 팔았더니 2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답니다. X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셔.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근데 어떤 물건에 원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 A1이라고 합시다. 그럼 정가는 그 A1 더하기 A1에 대한 50%의 이익을 붙일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약분하면 얼마죠? 2분의 1.
얘는 2분의 2 합치면 2분의 3a. 근데 여기 X% 이게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X% 할인을 했답니다. 그럼 할인 금액은 요 금액 2분의 3a에 다시 X%, 100분의 X. 이게 할인 금액이죠. 그럼 대략 200분의 3x, 3xa. 이게 할인 금액이에요. 그럼 판매 금액은 팔려고 했던 금액 2분의 3a에서 할인 금액 200분의 3xa를 빼낸 게 판매가입니다. 그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익은 판매 가격 빼기 원가로 계산하죠. 판매 가격은 2분의 3a 마이너스 200분의 3xa. 판매 가격. 원가 A1.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발생하죠. 근데 그 이익이 원가에 A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이길 원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여기 A는 이렇게 미리 지웁시다. 곱하기 다 A니까 이렇게 지워요. 그 분모에 여기 200을 지워야 되니까 양변에 200을 곱해서 내려옵시다. 여기 200 곱하면 300. 200 곱하면 마이너스 3x. 여기도 200 곱하면 마이너스 200. 여기는 200 곱하면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x. 얘는 10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60.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은 반대로 바뀌고 20. X값 중에 가장 큰 값을 X값 중에 가장 큰 값. 20% 이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20이네요. 20 이하니까 20이 최고값이에요. 오늘은 오전 9시까지 집에서 1.8km 떨어진 기차역까지 가야 돼요. 오전 8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분속 5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뛰었어요. 분속 200m로. 기차역에 늦지 않게 도착했답니다. 기차역에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8시 30분에 집에 나왔는데 9시에 기차를 타야 돼. 그럼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얘기는 30분 이내로 도착했다는 뜻이죠. 이때 분속 50m로 걸은 거리가 얼마 이하입니까? 집이에요.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하시죠? 네. 지금 소정이만 고개를 끄덕끄덕. 나머지는 안 행복한가요? 기차역. 출발은 오전 9시 30분. 도착은 오전 9시 이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총 걸린 시간은 30분 이하. 예요. 네. 총 떨어져 있는 거리는 1.8km. 근데 단위를 봐야 되죠. 분속 몇 미터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걸 1.1로 쓰면 1.8로 쓰면 안 되고 1800m로 단위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죠. 근데 일정 부분까지는 걸었어요. 걷다가 그 다음부터 뛴 거죠. 여기는 분속 50으로. 얘는 분속 200으로 네, 뛰었죠. 이렇게 됐다는 뜻이니까 역시나 이제 거리 속력 시간 표를 작성해 봅시다. 뜨네. 자꾸 이제 위치를 여기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가깝게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혹시 그거 하나요? 얘는 분속 50으로 갈 때, 얘는 분속 80으로 갈 때, 걸어갈 때 뛸 때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이렇게 먼저 채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숫자 채워넣어야 되니까. 뭘 구하는 문제냐면 뛴 거리가 아니 걸어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 x.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1800 마이너스 x. 전체 거리에서 걸어가는 거리 빼고 나머지 뛴 거리. 그럼 여기 이제 공식이 나오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2시간을 합쳐서 30분 이하. 50분의 x 더하기 180분의 1800, 아니 180? 80분의 1800 마이너스 x. 3, 아니요? 네? 200. 왜 자꾸 아까부터 80이 나오죠? 200인데 왜 자꾸 80도 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80이라고 그랬지 내가? 200. 얘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해하시고. 걔가 30분 이하 이렇습니다. 200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분모 200을 지우려면 200 곱하면 약분되고 4x 남고 얘는 플러스 1800 마이너스 x 남고 200을 곱하면 6000 이렇게 빼게 되면 3x 넘어가면 6000 마이너스 1800 4200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1400 괜찮죠? 혹시 계산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러면 최대한 몇 미터 이하로 걸어가야 됩니까? 1400m 이하로 걸어가야 이렇게 도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속력이 시속 3, 총 길이가 108, 강을 타고 10시간 이내에 왕복을 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강을 어떻게 타? 배를 타고 10시간 이내에 왕복하려는데 내려갈 때는 배 자체 속력이 시속 24일 때 강을 거슬러 올 때의 배 자체 속력은 시속 몇 이상이 되어야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이게 느낌이 약간 이래요. 이 강이야. 이게 상류고 이게 하류예요. 강은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배가 강물 타고 내려갈 때는 강물의 속력에 배 속력이 덧셈이 돼서 밀어주죠. 예를 들어 배가 막 10으로 내려와. 근데 강물이 20이야, 속력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배는 30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배 속력이 뭐 10이에요. 근데 강물의 속력이 5야. 그러면 실제로는 저항을 5만큼 받으니까 5만큼 위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냥 느린 속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총 떨어져 있는 거리는 108km. 강물의 속력은 강물은 시속 3km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내려갈 때, 거슬러 올라올 때. 지금 문제는 거슬러 올라올 때의 배 자체 속력을 구하는 거죠. 거슬러 올라올 때 배 자체 속력은 배 자체 속력을 x라고 합시다. 거슬러 내려갈 때 속력은 얼마야 그러면? 강물이 시속 3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속 24km로 또 배 자체 속력이 내려가고 있죠. 그럼 24랑 3을 합쳐서 시속 27로 가는 것 이해되실까요? 근데 올라올 때는 배 속력이 x예요. 강물 3만큼 막아주죠. x-3인 것 이해되실까요? 네. 거리는 올라갈 때 108, 내려올 때 108. 괜찮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7분의 8, 108 하면 얼마예요? 4. 내려올 때는 몇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4시간 걸린다 뜻이에요.
올라갈 때는 x-3분의 108. 그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둘을 합쳐서 몇 시간이네? 10시간 이하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내려간 시간, 올라간 시간 합쳐서 10시간 이하. 그럼 x-3분의 108은 6 이하가 되겠죠. 양변에 x-3을 곱합시다. x-3 곱하면 부동호 반대로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x-3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겠죠. 이게 음이면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오히려. 이게 음이면 배속력이 강물 속력을 못 이기니까 오히려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러지는 않죠.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이것도 6으로 약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6 약분하면 1. 여기는 18 이렇게. 그러면 식을 보면 18 곱하기는 생략 곱하나 말하니까 이렇게. 3의 1로 넘어가면 21 이렇게. 따라서 x는 21보다 크거나 같다. 올라올 때는 최소한 배속력이 얼마 이상? 시속 21km 이상이 되어야 시속 21km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농도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어떤 문제인지. 네, A 그릇에 8% 소금물, B 그릇에 10% 소금물이 들어있고 C 그릇은 220g에 목줄 좀 낮출게요. 약간 어지러워서. C 그릇에 220g의 물이 들어있어요. 얘는 물이잖아요, 물. 그냥 물입니다. 앞에는 다 소금물이고. A와 B 그릇에 소금물을 각각 2컵, 3컵 덜어내어 C 그릇에 섞었을 때 C 그릇의 농도가 7% 이상이 되게 할 때 A 그릇에서는 최소 몇 g의 소금물을 덜어내야 됩니까? 가까이만 가면 어지럽네. 8% 소금물. 그다음에 여기 이게 A였고요. 10%의 소금물. 이게 B예요. 근데 여기서 각각 몇 컵씩? 2컵. 얘는 3컵. 덜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섞을 거냐면 C에다가 부을 거예요. C는 근데 원래 물이 220g이 들어있는 그냥 맹물이었죠. 근데 여기다 이제 소금물을 부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맹물이 아니고 얘는 이제 소금물이 되는 거죠. 소금이 포함되는 소금물이죠. 괜찮나요? 몇 퍼센트 이상? 농도가 7% 이상이 되게 하려면 얼마씩 부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이게 덜어내는 컵의 양은 같다. 한 컵의 양은 같다. 그럼 중요한 건 몇 컵씩 넣는지를 알겠지만 한 컵의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한 컵의 양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몇 X? 2X만큼, 2X g만큼 네, 물을 넣었을 테고 얘는 3X g만큼 물을 넣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물이 채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 농도는 100분의 농도 7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원래 220이 있었는데 이 소금물만큼 더 셈 됐으니까 220 플러스 3x 더하기 2x니까 5x. 이게 C 비커에 뭘 계산한 겁니까? C 비커에 소금의 양을 구한 거겠죠? 됐죠? 쟤는 그럼 지금 이건 얘는 각각 그럼 이 소금의 양은 누구랑 비교되냐면 각각 덜어낸 소금의 양과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소금의 양 2x 더하기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의 양 3x
걔보다 7% 이상이 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상.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주소 확실히 됐어요? 100 지웁시다. 100 지우고. 그 다음 따로 지울 만한 거는 안 보입니다. 안에서 끄집어내기를 하면 되는데 뭐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계산합시다. 16x 플러스 30x는 분배하면 얼마인가요? 1540 플러스 35x.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46x에서 35x를 빼면 11x 1540 얼마 곱하면? 14를 곱하면? 140 곱하면? x는 140g 이상. 그렇죠. 일단 x를 구한 거예요. x는 140 이상 해야 지금 문제에서는 7% 이상의 그러니까 한 컵의 양이 140 이상일 때 7% 이상의 농도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구하라는 거는 맨 마지막에 보면 A 그릇에 여기서부터 최소 몇 그램 이상을 덜어내야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A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A는 2x 그램만큼 덜어내기로 했으니까 x가 140이면 2x는 A는 280 이상. 아까 소정이가 280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잘했네. 잘 풀었네요. 지금은 그 양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A 그릇에서 최소 몇 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최소 몇 그램? 최소 280g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원식이 아닌 것 두 개 찾으랍니다. 1번 맞습니까? 미지수 두 개 맞나요? 방정식이 맞나요? 네, 1차 맞나요?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x, y에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을 때 어떤 특정 수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 참이 안 될 수 있을 때 그게 방정식이죠. 근데 얘는 x, y에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나 막 집어넣는다고 참이 되진 않죠. 방정식 맞고 둘 다 1차 맞고 1번은 맞아요. 2번은 맞죠? 3번은 x제곱이 지워집니다. 우변에 있는 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이 지워지면서 y라는 문자 하나가 남잖아요. 1차 방정식은 맞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은 맞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분모에 있는 x, y는 차수 아닙니다. 나눠진 거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는 거죠. 5번은 맞나요? 우변 3x를 이항한다고 x가 지워지지 않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y를 이항하면 플러스 3y가 돼서 이게 또 y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x, y가 모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더라. 틀린 거는 3번과 4번이 틀렸다라는 표현이고 461번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지 않죠. 숫자를 집어넣어서 참이면 해가 되는 거고 참이 아니면 거짓인 거니까 그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x, y가 자연수일 때 해의 개수 이건 또 뭐 따져보면 되겠죠. x에 1 집어넣었을 때 y 나오는지 x 2 집어넣으면 y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나오는지 이것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간단해서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5도 쉽죠.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한 해가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x의 해란 뜻은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x에 2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a 값을 이제 찾아내면 그게 정답이죠. 이건 어렵지 않을. 자, 467번 마찬가지네요. 순서쌍이 이 방정식의 해다. 그러면 대입하라는 얘기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k를 대입하여라. 그러면 k 값이 구해질 겁니다. 이건 식 만드는 거죠. 어느 농구 선수가 2점짜리 x골을 넣었어요. 그럼 몇 점 넣었죠? 2x. 3점짜리 y골 넣었어요. 3y. 그럼 둘을 더해서 두 골을 합쳐서 12골이라는 얘기는 2점짜리 x골과 3점짜리 y골. 결국은 이건 조심해야 돼. 골의 개수랑 골을 넣었을 때 점수는 다른 겁니다. 골의 개수는 각각 2점짜리 x개, 3점짜리 y개
합쳐서 12골을 넣었으니까 x 플러스 y는 12를 찾아야 돼요. 다 x 플러스, 아닌 게 어디죠? 4번, 5번은 아니죠. x 마이너스 y가 써있으니까 아니고.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 자, 득점은 28점인데 2점짜리 총점은 2x, 3점짜리 총점은 3y. 그럼 2x 더하기 3y가 28인 걸 찾아야 돼요. 네, 3번이 정답이죠. 이건 충분히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471. 연립방정식 중에 1,-1을 해로 갖는다? 그 얘기는 x값 1과 y값 마이너스 1을 각각 위아래 모두 다 대입했을 때 다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라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xy가 자연 473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연수이긴 한데 사실 뭐 이런 방정식 풀 때 굳이 우리가 숫자 뭐 일일이 대입하기보다는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 배웠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사실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쭉 다 표를 그려놓고 여기 x, 여기 y 숫자 막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위아래를 모두 다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아라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그럴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게 힘들게 찾지 않으려고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가간법 대입법 아무거나 괜찮아요. 개수를 맞추려면 뭐 위에다 3을 곱하거나 아래에다 2를 곱해서 x나 y를 지우면 되고 아니면 대입법을 풀려면 뭐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풀어드릴게요. 이거 뭘로 풀까요? 가간법 대입법 중에 뭘로 풀까요? 그냥 원하는 거? 대입법으로. 그럼 대입법 위에 있는 식을 y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식을 아무거나 x로 정리하거나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할까요? x는 이항하면 3y 플러스 1 얘를 여기 x자리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2 가로 3y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7 분배하면 6y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7 6y에서 y를 빼면 5y 이 길로 넘어가면 5 양변 y를 5로 나누면 1 y값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가 나와요. x는 4 따라서 x는 4 y는 1 1번이 정답이네요. 15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해는 위식과 아래식을 모두 만족하니까 x3, y-r을 위에다 대입하면 a값이 나올 테고 아래에다 대입하면 이제 b값이 나오겠죠? 이걸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똥 떨어지는 거라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자, 이 연립방정식에서 기역을 니은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랍니다.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시키니까 기역을 니은에 대입해요. 그럼 2x 마이너스 3 y자리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대입하죠. 그러면 14가 된다.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 14가 되고 8x는 합치면 20. 따라서 지금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kx가 20이 될 때 k값은 얼마예요? 8.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서로 같은 거라고 보면 k값은 8이 되겠네요. 풀려고 한다. y를 없애서 가간법 풀려면 어떤 식이 필요하냐? y를 없앤다는 뜻은 y의 개수를 맞추겠다는 뜻이죠. 그럼 기역에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3. 니은에는 4. 그런 다음에 이건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여기 3 곱하면 플러스 12y, 여기 4 곱하면 마이너스 12y.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서로 부가 틀리니까. 그럼 가운데 뺄셈 있는 건 다 틀렸어요. 뺄셈 안 되고, 뺄셈 안 되고. 이제 덧셈 있는 것 중에 기역의 3, 니은의 4. 네, 4번이 정답이다. 11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직접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직접 계산합니다. 그럼 x를 지울까 y를 지울까 봤더니 x는 5와 8의 최종배수 40. 너무 크죠 숫자가. 2와 3의 최종배수 6. 이게 좀 적당하겠네요. 위에다가는 3 곱하고 아래는 2를 곱합시다. 식을 다시 써요. 15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 아래는 16x 플러스 6y 34. 둘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31x는 33, 31. 양면 31로 나누면 x는 1. x 1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쪽, 뭐 아무데나 괜찮지만, 네, 이거 뭐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x 1, 8, 플러스 3y, 17. 넘어가면 3y는 9, y값은 3. 그래서 얘가 a값, 얘가 b값. b에서 a를 빼면 3 빼기 1, 2가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위에는 100을 곱하죠. 소수점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소수점 없애려면 소수점 첫째 자리보다는 둘째 자리가 있으니까 둘째 자리에 맞춰서 위에는 1번씩은 10을 곱하고 아래에 있는 2번씩은 분모 3, 4, 3을 지워야 되니까 3, 4의 최종배수인 12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는 다 10을 3번 분배하게 되면, 100이죠? 100을 3번 분배하게 되면 5x 플러스 y는 20. 아래 12를 분배하죠? 여기다 12를 분배해서 약분하면 4x. 여기 12를 곱하면 약분되고 3이 남죠?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건 잘 쓰자. 이거는 잠깐만 써볼게요. 이렇게 약분하고 4가 남는 거 있어서 이건 간단히 썼는데 얘는 약분하면 3이 남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분자 전체에 분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꼭 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잘 틀릴 것 같으니까 가로 치는 것, 약분되고 마이너스 3이 남았다는 것, 앞에 부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여기 약분하면 4, 8, 32 5x 플러스 y는 20. 밑에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35. 이거는 x든 y든 하나를 지우려면 대입법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가간법이 좀 헷갈리다고 했으니까 가간법을 푼다면 x를 지우려면 위에다 4, 아래다 5 양쪽 다 곱해야 되죠. 근데 y를 지우려면 위에다가만 3만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5x 플러스 3y는 60. 아래는 4x 마이너스 3y 35.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좋겠죠, 얘는. 그러면 3y와 마이너스 3y는 더하면 다른 부호라 더하면 0y가 돼서 지워져요. 15x 더하기 4x 19x는 이거 더하면 95. 따라서 x는 5가 되죠. x5를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가장 편한 식은 아무래도 이 식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x5 25 플러스 y는 20 넘어가서 y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식이 뭐도 만족한다? 얘도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뜻이죠. x에다 5, y에다 마이너스 5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만족시켜라. 집어넣읍시다. x에 5를 집어넣으면 10, y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5a 5 넘어가면 5a는 마이너스 5 양면 a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비례식 등호를 기준으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죠. 그럼 3x 플러스 2y는 8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분배하면 3x 6y 8y 플러스 8 이항을 하고 이걸 넘겨서 계산해보면 3x 마이너스 2y는 8 이렇게 식 하나 써줬어요. 두 번째 식 이건 분모를 지워야 되잖아요. 양쪽에 5와 3의 최소배수인 15를 곱해봅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15 곱할 때 얘는 약분되고 3 남지만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3 가로 쳐야 돼요. 분자 이렇게. 분자 항이 2개 이상이라 가로가 쳐야 되는데 앞에 약분되고 마이너스 3이 남는다는 것. 얘는 약분하고 5가 남는다는 것. 근데 플러스 5 가로 y 플러스 1. 얘도 15를 곱해야 된다는 것. 30.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5y 플러스 5 30 이런 느낌이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숫자 14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16이 남죠. 위에 자리를 이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준서? 이건 더해야 되나 빼야 되나? 더해야죠. 더하면 y는 지금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지워지지만 x가 여기 3x 여기 마이너스 3x 더하면 지워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y에 5y를 더하면 3y가 되고 8에다 16을 더하면 24가 되고 양면 3으로 나누면 y값은 38, 24, 8이 나오고 y값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편한 쪽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얘네 둘이 지금 제일 간단하게 정리되는 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3x 28, 16, 마이너스 16, 8 넘어가면 3x는 24, x는 8 이게 a값, 아래가 b값 어쨌든 둘 다 a, b 똑같은 8이니까 88, 64가 정답이죠. 이쪽으로 나오는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 푼다. 그랬었죠? 그러면 같은 식에 두 번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는 왠지 얘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두 번 나오도록 3x 플러스 y는 x 플러스 1 동시에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도록 써보자. 이항을 하자. 2x 플러스 y는 1이다. 이항을 하자. 이거 이항 잘해야 됩니다.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에 이항을 하면 이렇게 돼요. 1은 넘기지 맙시다. 1은 놔두고. 그럼 동류항. 얘네 둘이 동류항. 동류항 어떻게 계산하죠? x라는 동류항은 빼고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a 빼기 1. 근데 계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로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네. 그다음 플러스 4y. 여기 숫자 1로 넘겨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3.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1,b. 그럼 이 1,b는 위에다가도 대입이 가능하고 아래도 대입이 다 가능한데 어디부터 먼저 대입할까요? 상식적으로 위부터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래는 식도 복잡해. A도 몰라 지금. 대입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위에다 먼저 1차적으로 대입을 하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x에 1, 2 플러스 y에 b 1. 그래서 b값이 나와요. b는 마이너스 1이다. 알고 보니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 얘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얘를 대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대입합니다. 그럼 a에 1 대입하면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가로 안에는 a-1이 나오고 b에다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a-5 넘어가면 플러스 5. 그래서 a 값은 8. a8, b-1. 둘을 더하면 7. 해가 나왔죠?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5a. y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26. 해가 나왔죠? 대입합니다.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b인데 b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b를 쓸게요. 위치 바꿔서. x에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7. 그럼 a를 지우든 b를 지우든 뭐 하나 지워야 되는데 뭐 a를 지우려도 10을 맞춰야 되고 b를 지우려도 10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냥 b를 맞추도록 할게요. 밑에다 2, 위에다 5.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위에다 5 곱하면 이 숫자 커지니까 위에다 2, 아래에다가 5를 곱할게요. 그럼 10a 마이너스 4b 52. 밑에 5 곱하면
10a 플러스 25b 마이너스 35.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죠? 같은 숫자니까. 그럼 10a 빼기 10a 없어지죠. 조심해야 돼요. 빼기 붙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5b 마이너스 29b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52 플러스 35 87 되나요?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9로 나누면 b는 음수가 되고 3 b 마이너스 3을 어디 집어넣어서 이제 a 값 구해야 되죠? 제일 구하기 편한 쪽. 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럼 2a, b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걔는 곱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7. 넘어가면 2a는 15 마이너스 7, 8. 따라서 a는 4. 얘네 둘 더하면 1. 이렇게 된다. 실제로 이 방정식은 얘네 둘을 연립해서 구하는 해가 둘을 동시에 만족하겠지? 근데 문제를 좀만 읽어보니까 그 xy는 이 식도 만족한답니다. 결론은 내가 구하는 xy가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한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봐봐. 얘네들을 연립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해가 얘네들을 만족하는 해가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론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A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려면 모르는 XY 식 2개, 미지수 2개, 그럼 식도 2개. 근데 이게 A가 늘어감에 따라 모르는 미지수가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식 2개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로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그 되는 거 2개를 어차피 셋을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도 그 해가 얘를 만족하겠지. 그럼 되는 거 2개를 연립하세요. 되는 것끼리. 위아래를 더해보면 y가 지워지죠? 마이너스 y 플러스 y는 더하면 바로 지워지네요. 더하면 3x, 더하면 3, x는 1. x를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 1 플러스 y는 2가 되니까 y값은 1. 그렇죠? y값 1. 그럼 x값 1, y값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1 더하기 3은 a. 그래서 a값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연립하지 말고 되는 걸 연립하세요. 분명히 조건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내가 구하는 xy는 이 식도 참으로 만들고 이 식도 참으로 만드는데 알고 보니 내가 구하는 그 xy 관계가 이것도 만족한답니다. x값이 y값의 2배, x값이 y값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셋을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앞에 문제는 식을 직접 준 거라면 지금 문제는 셋을 모두 만족하는데 하나의 식을 네가 이제 관계를 찾아서 식을 직접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이번엔 얘네 둘을 연립해서 xy 값을 구하고 그 xy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가 나오겠죠. 아까랑 똑같은 풀이니까 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개수 또는 상성을 잘 본 것. 뭐 이런 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해봅시다. 연립방정식 푸는데 꼭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잘못 봐. 잘 좀 보지. 항상 보면 뭘 잘못 봤어요. 잘못 풀었어요. 뭐 더해야 되는데 뺐어요. 이런 거죠. 곱하라는데 나눴어요. 이러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승주 같은 놈들. 네. 안승준 말고 내가 아는 김승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가끔 이렇게 막 정신없이 풉니다. 네. 오해하지 마, 승주야.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자, 푸는데 이 친구는 여기 있는 3x 플러스 2y는 4의 y의 개수 얘죠. 플러스 2. 원래는 플러스 2를 봤어야 되는데 잘못 본 거예요. 뭐로 잘못 봤습니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수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으니까 x로 두기에는 여기 또 다른 문자 x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냥 a 이런 걸로 둡시다.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는 이렇게 두고 마치 문제 푼 것처럼 이게 뭐를 둔지 모르고 그냥 2가 아닌 어떤 숫자로 분 거죠. 이렇게. 잘못 봤지만 어쨌든 이거 해를 풀었더니 답이 x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2라는 값을 얻었답니다. 그럼 이 x값 2는 잘못 풀었다는 얘기는 숫자를 잘못 보고 2가 아닌 어떤 숫자로 봤을 뿐이지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만 잘못 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잘못 보고 이 방정식은 제대로 푼 거죠. 그때는 답이 2가 나왔대요. 그럼 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밑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밑에다 집어넣으면 a값 때문에 y가 안 나와요. 근데 위에다 집어넣으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y는 5. 그래서 y는 얼마? 1. 이 친구는 이 방정식 풀어서 x는 2, y는 1이라는 해를 구했답니다. 이걸 다시 밑에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x 2, 6, y 1, 플러스 2, 4. 넘어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 친구 알고 보니까 플러스 2인데 잘못 보고 부호를 잘못 보고 마이너스 2로 보고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1차 방정식을 저 4개. 1차 방정식이 한 쌍의 공통해를 갖는다. 자, 이번에는 4개를 만족한답니다. 어떤 xy가 있는데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 모두 공통인 해. 딱 하나의 한 쌍에 얘네 넷은 모두 다 한 쌍의 공통해를 갖는다. A, B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준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준서 말고 홍준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잘할까요? 구체적으로 4개를 만족하는데 4개를 다 연립할 필요는 없죠? 네. 우리가 연립하면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간단한 거 2개. 2개. 간단한 거 2개 누구예요? A하고 B가 없는 네. 그렇지. 좋아요. 역시 홍준서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연립하면 이건 연립할 수 있겠죠? 이건 대입법을 풀면 되겠네요. y자리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이거 2개를 대입하면 요 네모 세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공통해가 나오겠죠? 나온 애를 다시 위에다 대입, 아래에다 대입하면 각각 a, b 값이 구해지겠죠. 네, 모두 다 홍준서처럼 열심히 잘 푸시기 바랍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해 무수히 많은 건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랬나요? 가운데 이 선을 찍 그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설명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정말?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존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x 플러스 2y는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는 8. 연립 방정식 풀 때는 위와 아래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x든 y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식에다가 서로 막 뭘 곱하죠. 근데 얘는 위에 있는 식을 곱하기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이 2x 더하기 4y는 8. 아래 있는 식은 2x 더하기 4y는 8. 똑같아졌네.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빼면 지워지죠? 근데 표기법 이렇게 안 쓰는데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상 얘를 0x라고 쓸게요. 더하기 4y 빼기 4y 0y 8 빼기 8 0. 그럼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여기 0 아닌가요?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도 0이 되죠. 0과 0을 더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x,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방정식은 성립한다 뜻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항상 성립하니까. 이게 왜 해가 무수히 많아졌지? 라고 보니 위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아래에 있는 모양과 똑같아졌죠. 그 얘기는 여기다 가운데 선을 찍 긋고 마치 얘가 분수값인 것처럼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얘를 분수 형태로 써봤더니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면 아래식과 위식과 완벽히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지금처럼 가운데 선을 찍 긋고 이게 마치 분수인 것처럼 x 개수를 분수로 쓰시고 y 개수를 분수로 쓰시고 상수항을 분수로 쓰신 다음에 이 비율이 모두 다 같다는 뜻은 적당한 배수를 곱하면 두 식은 똑같아져서 지금처럼 해가 항상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나온다. 이건 위아래 약분하면 얼마죠? 이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1이죠. 그럼 3분의 a가 1 되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3. b분의 3이 1 되려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3. 3분의 3이 1이잖아요.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가 없는 것도 있어요. 해가 없는 거요? x 플러스 2y는 4. 2x 플러스 4y는 7. 위치가 다 2배를 곱합니다. 2x, 4y, 8. 아래에서 그냥 놔둬요. 계속 맞으니까. 위에 4를 뺍니다. 0x 더하기 0y, 1.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요? 0이 되죠?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0이 되죠. 그럼 0과 0을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이런 xy가 존재하나요? 0과 0을 더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이 xy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해가 없다가 돼요. 어떤 xy를 집어넣어도 0당 0을 1 만들 수 있는 xy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왜 해가 없었던 거죠? 조건을 보니까 가운데 선을 찍 걷더니 아까 본 것처럼 x 개수는 위식에다 2를 곱하거나 아래식에 2를 나누게 되면 둘이 서로 똑같아지죠. 위식에 2를 곱하거나 아래식을 2로 나누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값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분의 1, 4분의 2. 근데 여기 있는 상수의 비율이 7분의 4가 앞에 있는 값들과 배수나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필기하실 필요 없고 책의 앞쪽에 아마 있을 테니까 어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쓰죠? 미지수가 1차 방정식 A, B, C는 각각 개수와 상수가 돼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C' 이렇게. 프라임은 뭐예요? 그러면 원래 알파벳을 A, B, C 얘네들과 다른 개수일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D, E, F를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알파벳이 너무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요. A'은 여기 X의 개수를 A로 썼다면 여기 X의 개수를 A'을 써서 둘이 서로 X 개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A'은 그러면 A와 유사한 겁니까? 아니요.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통일성만 주는 겁니다. 서로 X의 개수, Y 개수, 상수가 조금 더 통일적으로 잘 보이라고. 자, 이렇게 뒀을 때 가운데 선을 찍 그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해는 한 쌍만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해가 한 쌍씩 나오는 것들은 잘 보면 전부 다 X개수와 Y개수의 비율이 다 다른 것만 씁니다. 우리가 똑같진 않아요. 두 번째, 근데 X개수의 비율과 Y개수의 비율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썼더니 얘네들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답이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얘네들과 상수의 비율까지도 똑같아져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지고 상수의 비율, 얘네들은 같은데 상수의 비율이 달라지죠? 그러면 얘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를 말한다면 세 종류예요. 한 쌍이 나오거나 해가 무수히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거나. 근데 한 쌍이려면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한 쌍. 만약 X개수, Y개수 비율이 같아지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으려면 상수의 비율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 다 똑같다는 뜻이니까 둘은 똑같은 식이 돼요. 위를 만족하는 XY가 아래도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XY는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고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해가 없다. 아셨죠? 그럼 아마
뭐 밑에 있는 건 이제 해가 없다가 되겠죠? 밑에 해 없다. 해가 없습니다. 그럼 가운데 선을 찍어요. 찍. 근데 긋기 전에 이건 분수로 쓰게 되면 분수분의 분수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위를 좀 정리합시다. 위에다 4를 곱해 볼게요. 그럼 3x 약분되고 마이너스 6y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선 긋고 x 여기 1 생략돼 있죠? 플러스 ay 3 마치 분수인 것처럼 써요. 1분 x의 개수 1분의 3 y의 개수 a분의 마이너스 6 얘네들은 같은데 상수 3분의 4가 얘랑 다르면 얘네들과 다르면 그때는 해가 없다. 근데 딱 다르잖아. 얘는 3인데 얘는 3분의 4 값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같으면 되네 결국은. 근데 분수 푸는 방식이 이렇게 대각선 곱한 값 3a랑 이쪽 대각선 곱한 값 마이너스 6이 서로 같다. 양변 3으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해가 없는 케이스에 대한 문제입니다.